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린 있으세요. 그린 리소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700원에 10%. 아, 오늘 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을까요,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더 네. 됐어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매수가 얼마에 저기를 매도를 해야 되나? 네, 역시나 목표가가 궁금하십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반도체 시가 업체들 중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빨리 반응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오백 이슈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되는 파운드리 이제 밸류체인 업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2분기 때부터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시가 코팅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낸드 장비나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적용이 된다라고 가능했을 때는 사실 뭐 1분기보다는 2분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뭐 1분기 실적들이야 뭐 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장비 회사들은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부터 수주와 이 공급 물량들이 쌓이는 이제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단에서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목표가는 글쎄요 일단 목표가는 일단 500 물량이 얼마 정도까지 쌓여 있는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이것도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결국 필수인 목록이 있는 만큼 얼마만큼 고객사에 따라서 가동률이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2분기 때도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아져야 어느 정도 차별화가 좀 된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에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4만 원을 넘게 되면은 그에 따른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업사이드를 4만 원 정도까지 또 보고 계시네요. 네, 시청자님. 네, 좀 고민에 도움 되셨을까요? 네, 그린 리소스로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두산 에너빌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140원에 20%요. 오늘 들어가셨나요, 시청자님? 이게 지금 좀 전에 들어간 건데. 네. 이제 조금 올라오는데 이제 네. 이제 매수가까지 왔네요. 네, 단기하고 중기 네.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나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느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추가적인 수익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원전은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30조 규모의 체코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일단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1차 이제 전기보온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달에 이제 안에 좀 발표가 된다는 내용인데 거기서는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잠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일 것 같고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그중에 원전도 사실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SMR이라는 단어 계속 따라 붙고 있고 실제로 지금 샘 올트만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SMR에 대한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탑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서 좀 준비가 철저히 잘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체코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체코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정말 많은 나라들과의 이런 좀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들 앞으로도 향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9,000원이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드는데 19,000원대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게 벌써 최근 들어서 3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신다 하신다면 뭐 23,000원, 25,000원까지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에서의 뭐 저는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 좋게 보고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그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왔지만 시장에서의 투자자분들의 심리에서는 좀 신뢰성이 그렇게 깊지는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까지 가는 것은 좀 좋은 큰 이슈가 터져줘야지 갈 수 있다라는 점 조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난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 하시면 19,000원 이상이 왔을 때는 절반 정도는 일단은 수익을 뭐 챙겨두시고 남은 물량으로 홀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전략에 대한 말씀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조금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귀찮아도 거기 매물벽이 그 19,000원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추가 매수는 좀 어렵죠? 일단은 20% 비중을 가지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추가 네. 매수보다는 지금 또 다양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네, 종목에 네, 너무 네. 많은 비중을 실으시면 좀 마음이 더 조급해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네. 에너빌리티. 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예요. 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14만 6,500원이요. 아, 비중은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비중은 몇 퍼센트 들어가셨어요? 50%예요. 50%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오늘 그러길래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또 변동성이 많았고 음봉으로 마감해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이재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서서 미리 우리 시청자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은 대표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팬이신가 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한미반도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율 문제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인력을 투입을 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자금적으로 투입을 하는 소식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이 잡히고 있지 않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5년 정도 기술력을 좀 앞서가다 보니 예전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HBM이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접었다가 그때 꾸준히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SK 하이닉스가 기술력적으로 앞서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방법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삼성전자 쪽에서도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AI 시장에 대한 확장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기는 하겠지만 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수혜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또 이 한미반도체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매수가가 높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변동성을 수반하더라도 좀 불안한 심리가 작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일단은 15만 원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20%라도 수익을 좀 챙겨 두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를 해야겠지만 너무 많은 비중은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이 좀 꽤 높으시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보자라고 또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꼭씩 보시길 저희가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메시지 샵 2034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306번님께서 우리 금융지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 15,300원대 비중 25%인데요. 손절해야 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 고점 부근에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좀 최근에 좀 우상향을 그리고 있긴 하거든요.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네. 물론 최근에 이제 포스증권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증권업 진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증권업을 진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우리 포스증권이 결국에는 이 얼마만큼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결국 기존의 우리 금융 주주와 합쳐졌을 때 빠르게 이런 리테일 사업에 얼마만큼 수익이 빠르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업 정책이야 이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 거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KB금융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분기 배당의 이슈나 자사주의 소각이나 이런 이슈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향후에 PBR이 얼마나 적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현금 흐름성이 좋아져야 거기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다른 KB금융이나 다른 한국 투자금융 대비해서 조금은 주가가 조금 뒤처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회사도 하나의 성장선을 이제 모태로 좀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반적인 이런 금융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PF 관련 이슈들도 하나둘씩 지금 해결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좀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충당금을 하나둘씩 없애가고 있는 측면이라면은 우리 금융지주도 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이런 밸류업단에서도 접근해도 충분히 유효하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 증권업에 대한 좀 리스크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6685님께서 솔로엠을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 24,600원에 비중 20%라고 하시는데 계속 가져가 봐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솔로엠은 잘 가다가 3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과연 지금 홀딩 의견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솔로엠이 이제 전자가격 표시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침투율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넓혀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던 기업인데요. 일단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저는 일단 이 가격대 24,000원 부근에서 크게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해주는 게 기술적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중을 20% 보유를 하고 있고 매수가 부근이기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크게 이탈을 하면 오히려 하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게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매수세는 없을 거고 종목이 그냥 이유 없이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좀 답답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비중을 줄여두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 이제 시청자님이 만약에 나는 ELS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도 가져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24,000원 부근에서 이탈을 크게 하게 된다면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게 답답하다 하시면 저는 절반이라도 비중을 좀 줄여두고 절반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 종목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한데 지금 시기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24,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의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한 3% 정도만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 챙겨두시고 24,000원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홀딩하고 계시면 수익권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까지 저희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HMM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45,0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아이고,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도 급락해서 고민 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한 3년 됐습니다. 3년 가지고 계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너무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고 최근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오른다고 했는데 다시 떨어진 건가요? 오늘 급락의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해운주들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항상 반등을 했던 거는 이제 수혜주 운하나 항상 중동 전쟁의 이슈로 운임 단가가 올라갔던 거지, 운임 단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실적이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수요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죠. 결국에는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항상 그렇게 그래왔었고, 실적이 언제가 제일 좋았었냐?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2021년도입니다. 그때는 워낙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배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단가도 높았고 큐도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실적이 좋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단가가 갖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단가가 급한데 굳이 배송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다른 대안책이 있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다른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최근에 SCFI나 BDI 운임지수도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만약에 중동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이게 해당이 되는 거고, 결국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주에 저기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협상 결렬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운임이 증가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장기화될 수 있느냐 문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45,000원이라 가정을 했을 때, 물론 지금 HMM이 M&A 인수가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금 시장에서 다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하나의 좀 메리트 자체는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해운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쉽게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과장님?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아니면 2만 원 이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속상하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는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이스페타시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5% 팔고 5% 갖고 있는데, 네. 43,000원에, 오. 네, 10% 매수했다가 5% 팔고, 수익 많이 보셨네요. 그러니까요. 부러워요, 시청자님. 어떨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이스페타시스 오늘 정말 불을 뿜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뭐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네.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스페타시스 오늘 좋았으니까 내일도 좀 시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는 결국 실적이 오늘 한몫을 했는데, 지금 기대치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또 MLB 기판 쇼티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좋았는데 예상외로 다음에는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고, 거기다 북미 법인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중국의 법인 영업도 이익률이 굉장히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마련될 수 있는 부분, 결국에 또 AI 시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페타시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좀 나와주고 있고, 일단은 일회성이 호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시장에선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추세적인 개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가 57,000원까지 나오고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응이 쉽지 않은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저는 일단 5%의 비중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46,800원 부근을 이제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왕 지금까지 잘 홀딩을 해 오셨고 또 시장에서의 오늘 거래량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또 반도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의 비중은 저는 좀 더 끌고 가시면 어떨까. 지금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전후로 많은 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가격대 오히려 손절선을 잡고 그러니까 지지하는 라인을 잡고 그 위에서는 계속 좀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수페타시스 지금 타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또 여쭤보신 시청자분도 계세요. 오히려 추가 매수나 지금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더 상방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주식에서는 100%는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사시면은 불안해하실 수가 있고 또 괜히 더 갈 수 있는데 잠깐의 이런 흔들기나 이런 데 또 손절을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격대가 좀 뭐 5일선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 저희 도와드려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나는 내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는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흥구석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000원에 50%. 비중이 50%나 되시네요. 혹시 수익을 한번 보셨었을까요, 시청자님? 네. 조금 보고 네. 이제 좀 이제 떨어졌길래 다시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유, 그러니까요. 19,000원까지 올랐었는데 네. 계속 두다 보니까 또 손실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 처음으로 또 두 분 다 중립을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비중도 꽤 크시고 지금 차트 자체가 약간 좀 꺾인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부정에 거의 가까운 중립입니다. 물론 사실 이런 한국 석유는 사실 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을 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 실적이 뭐 그런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방의 주유소에 이제 기름을 뿌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마진에 따라서 수익을 책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도 봐왔고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에만 사실 이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민감도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이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지금 한 78달러대에서 지금 가격이 거래되고 있고 뭐 다음 달 오펙에서도 이라크는 감산에 찬성 안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80달러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6,000원까지의 가격대는 언제든지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립을 든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이런 하마스와 이스라엘 이슈가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이 됐기 때문에 결국 언제 한번 보복성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 단발로 하나씩 이제 좀 급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미국 대선과에 좀 연관되는 측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은 제가 봤을 때 못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작년 10월 달만큼의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냐라고 가늠을 했을 때는 사실 그것도 뭐 가봐야 아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미 최초에 한번 이스라엘 전쟁이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가적인 강한 상승 흐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측치 못한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16,000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미련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금이 나오게 되면 그냥 파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매크로 이슈가 좀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조금 오늘 의견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등이 조금 나온다면은 상단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뭐 폭격기를 썼거나 아니면은 드론 미사일을 쳤을 때 큰 영향이 미쳤을 경우에는 20% 네. 이상 나오긴 하지만은 아마 그거는 하마스 입장에서도 그렇게 공격은 강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게 뭐 이라크, 이란 쪽이긴 무장 단체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겪었고 시장에서는 익숙해져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20%, 30%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도치 않은 곳에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한번 슈팅이 나오겠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너무 집착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손절이라도 제가 볼 때는 15,000원, 14,000원 오게 되면은 손절도 조금 하시는 게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마녀 공장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3,500원에요. 저기 뭐야, 20%. 오늘쯤에 좀 들어가셨을까요? 예. 오늘 매수하신 네. 시청자분이 참 많으시네요. 오늘 시장이 좀 좋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아니, 이게 또 올라올라나, 뭐야. 네, 앞으로의 네. 전망이 궁금하시죠? 예.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마녀공장 과연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장품 전문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화장품 종목 중에 마녀공장을 오늘 선택을 하셨어요. 잘 선택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저는 충분히 좀 상방이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녀공장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주주분들 되게 답답하셨을 그런 흐름이에요. 특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저부담에다가 마케팅 투자 증가가 있어서 굉장히 주가가 억눌려 있다가 지금 4월의 끝자락부터 거래량이 강하게 들려오면서 좀 주가가 상승 흐름을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매출, 국가별 매출을 보면 미국이 좀 비중이 작았고 오히려 중국이라던가 그리고 일본 쪽이 좀 매출이 컸습니다. 특히 주력하는 상품은 클렌징 제품인데 이제 일본 쪽에서와 중국 쪽에서의 매출 나쁘지 않았고요. 또 1분기 실적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을 좀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K뷰티 했을 때 일본, 중국도 있지만 가장 또 크게 떠오르는 시장이 미국 쪽인데 미국의 하반기에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점 입점이 또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뷰티숍이라고 불리는 얼타의 온 오프라인 매점에 대한 입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호조세 이어가고 있지만 아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아마존 온라인은 잘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 대한 실적 성장세는 저는 더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너무 좋고 저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반도체 쪽으로 좀 주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올 한 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좋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는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들어갔어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혹시라도 24,500원 이런 가격대를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발 좀 물러나셨다가 다시 한번 화장품 관련주들의 좀 기세가 좋아질 때 진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분위기 좋으니까 홀딩하고 계시면 저는 꼭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네.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손저가는 얼마 정도?
21,500원을 이게 이제 61선, 121선 중장기 이평선을 이탈하는 선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화장품 전체적인 업종이 이제 전체적인 섹터가 조정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이 가격대를 잡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녀 공장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7080번님께서 코스모 화학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34,4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그러게요. 매수가랑 현재가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잘 들어가셨을까요? 저도 아까 34,400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잘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나 최근에 리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실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을 아마 4월부터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 얘기하지만은 사실 중국 쪽은 오히려 전기차가 훨씬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팔려서 증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결국에는 테슬라가 그동안 가격 인하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리튬 가격단이나 배터리 단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이 마진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던 측면은 조금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은 코스모 화학뿐만 아니라 대부분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그동안 많이 빠진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쇼크도 좀 시장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오늘 LNF 어느 정도 그 관련된 그 콩쿨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왜 반등이 세게 나왔느냐?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얼마만큼 준비가 된 회사들이 수익성이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신소재와 이제 결국 이런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양극재와 음극재 시장을 한 번에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전기차 속도도 다시 한 번 더 해보 속도가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서서히 올라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단에서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게 단기적인 아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코스모 화학 정도는 충분히 그동안 많이 좀 베이스를 좀 준비를 해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사실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기준으로는 5만 원 가격대도 계속 향후에 1년 안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5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4462님의 문자도 도와드릴게요. 랩 지노믹스 갖고 계신데 매수가 5,86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물타기에서 평단을 낮추면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계속 빠지다가 오늘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상담 요청 드릴게요. 좀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도 여쭤보시는데 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3,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외 쪽, 미국 쪽 법인의 매출이 100배 이상 성장을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제 진단키트의 매출 공백을 이제 해외 미국 쪽에서의 법인이 좀 채워줬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러한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서 나왔고 어느 정도의 상승이 붙어주긴 했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 오늘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100배 이상의 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하지 않았나 상승세가 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또 어쩔 때는 시장에서 다음 날 반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만약에 비중 확대를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3,000원의 돌파 흐름이 나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다만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게 되면 이제 20%의 비중이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3월 달부터 조금 더 괜찮았는데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답답한 흐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 흐름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는 3,000원 넘어가고 또 거래량이 얼마나 실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서요. 그 가격대가 돌파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저는 비중 확대 고려해 보시고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 지노믹스에 대한 상담까지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알테오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예. 18만 8천 원이고요. 네. 10%. 또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아니요, 이거 저기 좀 4월 달 말쯤. 네네. 예, 근데 뭐 오늘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다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요. 걱정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좀 음봉으로 마감해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예,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4월쯤에 들어가셨대요. 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굉장히 높여서 잡고 있긴 맞아요. 한 상황이긴 한데 또 MSCI 오늘 또 발표가 났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2차 랠리가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머크사와 독점 계약했던 2천만 달러가 이번 1분기 실적에 뽑히면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이제 뭐 머크사와의 관계는 이제 28년도 이제 키트루다 SC가 나왔을 때 거기에 로열티에 대한 이제 향후의 밸류가 이미 시장은 이게 20만 원 초반대까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3%냐 5%냐 7%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2차 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번 콩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ADC, 다이치 산케오 일본 회사죠. 일본 회사가 27년도에 10조에서 20조 이상을 벌게 되면 만약에 할로자임이냐 알테오젠이냐 이거에 관련된다고 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할로자임은 이제 특허에 대한 만료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다이치 산케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독점권이 있는 오히려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이 훨씬 더 매력적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키트루다 SC는 머크 쪽, 결국 ADC 쪽은 다이치 산케오나 아니면은 화이자냐 로슈냐 이게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알테오젠은 2040년이 특허권이 만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과 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시주에 대한 로열티가 3%냐 5%냐에 따라서 또 밸류가 한 단계 더 레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알테오젠을 끌어올려왔던 건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의 엄민용 애널이겠지만은 그때 30만 원 목표가를 세웠습니다. 그건 머크 것만. 그럼 만약에 다이치 산케오까지 나중에 종목을 했을 때는 충분히 40만 원, 45만 원까지 목표가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하나둘씩 맞춰 나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2차 랠리를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서서 유한양행 소개를 해주셨는데 알테오젠이 나을까요? 유한양행이 나을까요? 유한양행은 6월달, 7월달까지의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면 알테오젠은 하반기까지 계속 끌고 나가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사실 바이오는 전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시면은 적어도 1, 2년 더 가져가시게 되면은 2배 이상은 전 수익이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정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문자 메시지 샵 2034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내 계좌 전체적으로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